자, 그가 중견 건설 회사를 박차고 나온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지금 영화 속 주인공처럼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빛내고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20만 구독자를 거느린 비평가이자 파워 크리에이터로 말이죠. 오늘의 크리에이터 세터, 영화 전문 크리에이터 빨간 도깨비님이십니다. 네, 바로 인사드리죠. 안녕하세요, 빨간 도깨비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빨간 도깨비입니다. 와, 드디어 우리 스튜디오에 드디어 인플루언서라고 부를 수 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반갑습니다. 너무 지금 감회가 남다르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자, 빨강 도깨비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빨간 도깨비라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까지 중견 건설회사에서 해외 사업 담당했었고요. 차장 진급을 앞두고 작년 이맘때는 아니고 작년 5월에 사표를 내고 박차고 나와서 지금은 영화로 만들어가는 영상 매거진이라는 거창한 모토로 영화 전문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빨강 도깨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차장이란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렇죠. 그 당시 고민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듣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뒤에서 듣도록 하고요. 자, 시작에 앞서서 우리 김도현 PD님과 시선 작가님께 빨간 도깨비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영화 좋아하시면서 또 유튜브에 친숙하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모를 분이 없겠죠. 빨강 도깨비라는 분은. 그래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한번 만나 뵙고 싶었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항상 뭐 영화를 선택하거나 또 영화를 본 다음에 어떤 나와 공감해주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언제나 빨강 도깨비님의 콘텐츠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만큼 흡인력이 있고, 또 이제 이쪽에서 그만큼의 이제 자기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어떤 면에서 상징적이고, 이제는 거의 뭐 공중파에 나오는 분들 이상의 파워를 점점 갖춰가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긴 저도 거긴 동감해요. 예전에는 기존에 이제 활동하던 그 방송에서 활동하시는 비평가님들이 먼저 떠올랐는데, 지금은 저도 영화 보기 전에 그렇죠. 빨간 도깨비 포함한 영화 쪽에서 유명하게 활동하신 분들 걸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좀 심각하게 공감합니다. 자, 우리 선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화를 보면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뭐 짧게는 90분, 길게는 뭐 2시간 반 이렇게 되잖아요. 정말 재밌는 영화를 보고 나오면은 아무리 시간이 길어도 정말 보고 나올 때 뭔가 나한테 스스로 선물을 준 기분이고 뭔가 힐링을 한 기분이고,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빨강 도깨비님의 컨텐츠가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힐링을 하고 나왔을 때 이제 그 영화에서 받은 선물뿐만 아니라 또 다른 뭐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선물을 주는, 또 색깔도 빨간색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이제 MCN계 이제 산타클로스다. 이런 표현을 좀 써보고 싶네요. 산타클로스. 네, 흡입력이 있는 산타클로스다. 이렇게 두 분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빨간 도깨비 두 분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고, 혹시 추가로 좀 부연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지? 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뭐 더 붙일 말이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산타클로스는 예상 못했네요. 네, 산타클로스는 뭐 나이가 들어서 산타클로스 아닙니다. 사실 저는 이게 뭐 비평을 하거나 리뷰를 하는 중심은 아니고 영화를 소재로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비평이나 뭐 영화를 소개하고 리뷰하는 쪽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또 정말 이게 다른 분들이 따라올 수 없는 강점이에요. 지금 이제 실제로 활동하고 계시는 평론가 분들은 정말 평론만 하시잖아요. 또 글만 쓰고 상대적으로 이제 좀 집중된 느낌이 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 모든 미디어들이 지면에서 점점 풀미디어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결국 이제 영상으로 다 귀결이 되잖아요. 거기에서는 앞으로 이제 영화 비평이나 이런 부분도 다 영상 쪽으로 흘러간다고 쳤을 때 아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신 선두주자 같은 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 이런 쪽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산타클로스를 이길 수가 없네요. 산타클로스가 발목을 잡네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주 적절합니다. 적절하게 발목을 잡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산타클로스님이 아니라 빨간 도깨비님. 자, 그 빨간 도깨비라는 브랜드는 어떻게 좀 구축하시게 되셨어요?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별다른 의미는 없었고요. 이게 제가 이 포털 사이트들 가입할 시기가 2002년 월드컵 때였는데, 그때 붉은 악마라는 게 워낙 유행을 해서 당시 제가 붉은 악마로 하려고 그랬더니 붉은 악마 이미 다 선점하셨고. 선점하셨고. 그렇죠. 근데 저는 붉은 악마라는 단어가 좀
위압감 있고 너무 좀 무서워서 네, 세다. 맞아요. 예, 그래서 단어를 좀 편하고 우리식으로 바꿔보자라고 해서 빨강 도깨비라는 아이디를 그때부터 쓰게 됐습니다. 그 브랜드는 잘 지으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지금 돌이켜 보면은. 예, 원래 그러니까 뭐 여러 포털 사이트 아이디로 쓰다가 유튜브를 처음 채널을 만들면서 다른 아이디를 만들까도 했었는데 이게 나름 이제 빨강색이 좀 삐딱한 시선 이런 걸 대변하기도 하고 네. 네, 도깨비라는 게 좀 귀엽기도 하지만 뭐 즐거운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그렇죠. 좀 그렇죠. 독특한 뭐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서 음흠. 뭔가 삐딱한 시선으로 만드는 즐거움 이런 개념으로 계속 빨간 도깨비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 아. 로고도 되게 앙증맞잖아요. 맞아, 저도 지금 아, 그 얘기하려고 맞아요, 그랬는데. 예, 그거 물어보시려고 했구나. 로고도 제가 만들긴 했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게 사실은 이 표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로고를 만들려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구글에서 여러 검색어로 보여주는 이미지 중에서 하나가 이제 그 삼지창이었어요. 네. 아, 일단 악마 뭐 도깨비를 표시하는 삼지창을 기본으로 해서 그 @이라고 하죠. 네. 아, 골뱅이. 예, 그렇죠. 골뱅이. 현상화해서. 예, 그 골뱅이를 두 개를 합쳐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벌써 CI까지 구축하시는 분은 뭐 그러네요. 미래가 보이지 않나 싶기도 한데. 자, 아무튼 저희가 그동안 모신 인터뷰 중에서 가장 어쨌든 숫자상으로 봤을 땐 큰 크리에이터 분이시거든요. 예. 일단 늦었지만 20만 돌파를 또 어쨌든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 20만 돌파 변화가 좀 있으셨어요? 사실 뭐 10만 때까지는 굉장히 저도 속으로 흥분하고 많이 기다리고 했었는데 네. 다들 10만 대 다 그러시구나. 예, 일단 유튜브에서는 10만을 넘으면 그 실버 메달이라고 실버 아. 플레이트라고 해서 액자 같은 게 하나 선물이 오거든요. 이 얘기 그래서, 몰랐다. 예. 몰랐네. 받아봤어야지. 예, 10만 넘으면 실버가 오고 100만 넘으면 그거보다 훨씬 큰 골드 플레이트가 오거든요. 그래서 10만 넘었을 때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흥분했었고요. 근데 이제 유튜브나 1인 미디어를 하다 보니까 이 숫자에 집착할수록 좀 더 삶이 피폐해지는 예, 핸드폰 손에서 놓지 못하고 뭐 밤잠 설치고 이런 게 있어서 스스로 좀 숫자에 대해서 많이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스스로 많이 하는 편이라 네. 20만 돌파는 사실 이게 그 추석 첫날 연휴 첫날 부모님하고 다 있을 때 넘었었어요. 네. 경사네 경사. 경사네요. 부모님께서도 별로 뭐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연해졌구나라는 생각했었고요. 저는 그런데 이제 외부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 분들이 뭐 아무래도 이렇게 딱 맞는 숫자 10만, 20만 이런 거 좋아하시다 보니까 뭐 언론도 그렇고 뭐 영화 관계자나 이런 분들도 아무래도 20만 넘으니까 좀 저를 보시는 시각이 좀 대우가 좋아졌다라고나 할까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본인은 정작 본인은 그렇게 크게 뭐랄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네. 외부에서는 그래도 좀 이제 어쨌든 규모만 봤을 때 이제 결코 이제 뭐랄까 홀대해서는 안 되고 예, 최우선적으로 모셔야 하는 그렇게 됐죠. 앞자리가 1일 때랑 2일 때랑은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예. 20만 명이라고 하면 지금 잘 나가는 케이블 TV 채널의 일평균 시청률 정도입니다. 네. 지금 막 4대 종편이 2%? 2%면은 100만 명이거든요. 100만 명이잖아요. 4대 종편이.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일반적인 케이블이라 그러면은 20만 명도 안 되는 케이블 TV가 부지기수예요. 그 이상으로 지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 몰랐습니다, 저는. 그럼요. 그리고 이제 TV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채널 옮기다가 그때그때 얻어 걸리는 맞아요, 시청률 맞아요. 경우가 많은데 호수가 많은데 구독자는 바로 이제 빨강도깨비님의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집중해서 이제 여기를 클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집중도가 높죠. 그만큼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한번 이제 구독자에 대한 얘기를 좀만 더 하자면은 네. 이 늘어난 숫자의 그 뭐랄까 시간이 굉장히 빠르신 것 같아요. 제가 작년 5월에 첫 영상 올렸으니까요. 한 작년 5월이요? 예, 한 1년 6개월 만에 20만 넘은 거고요. 그러면 엄청난 건데요. 예, 저도 뭐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10,000명 정도 늘어나는 하루에 것 같아요. 300명씩은 되시는 건데. 그렇죠. 야. 아니 그렇게 그렇게 급격하게 증대가 된 어떤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괜한 겸손이 아니라 네. 진짜 유튜브는 어떻게 해서 뜨고 어떻게 잘 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어쨌든 그런 거를 이제 나중에 연구를 잘 하셔서 후배분들한테 좀 알려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되게 저희 방송 출연했던 분들은 이제 1년 전에 시작해서 이제 10,000명이 됐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셨는데 네. 역시 다르시네요. 감회가 새롭네요. 자, 약간 뭐 진부한 얘기겠지만요. 전직하시게 된 계기 이제 슬슬 좀 풀어볼까 싶어요.
그 건설회사에서 이제 해외 사업 담당하면서 해외 출장을 갈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담당했던 나라가 중동하고 아프리카여서 이제 경유하는 시간까지 하면 보통 한 20시간 정도 비행기를 탔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 사실 영화 보는 일밖에 없어서 출장 준비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컴퓨터랑 핸드폰에 무조건 영화를 꽉꽉 채워가는 거였거든요. 저 되게 중요하네요, 진짜. 중요하죠. 네, 그래서 영화를 그냥 보기만 하긴 좀 아쉬워서 그냥 취미로 블로그를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블로그에서 영화 리뷰를 처음에는 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이제 해외 사업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영화에 조금 익숙해서 이제 해외에서 뭐 빠른 소식을 접하기도 하고 뭐 영화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기도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블로그에 올렸는데 나름 블로그도 좀 빨리 반응이 와서 성장도 빨리 있었던 것 같아요. 블로거를 먼저 시작하신 경우군요. 예, 그래서 블로그로 한 1년 6개월 정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누적 조회수가 한 300만, 400만 뭐 이렇게. 그때도 이미 파워블로거셨구나. 네, 그래서 직장 생활하고는 좀 별개로 이쪽에 나름의 꿈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네. 그때가 이제 작년에 어벤져스 2편을 개봉할 때 모든 영화계에 관심이 막 그쪽으로 쏠리고 나름 그쪽에서는 굉장히 축제 분위기로 그래서 저도 이제 작정을 하고 굉장히 큰 프로젝트로 그 어벤져스 이전에 있던 모든 줄거리를 다 요약하는 영상. 그때 이제 글이었으니까요. 예, 글을 작성을 했는데 그게 이제 A4지 10장을 넘어갔었어요. 와. 그래서 준비는 열심히 하고 굉장히 오랜 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제가 봐도 너무 재미가 없고 도대체 이걸 누가 봐줄까 싶은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 이제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제가 만들려고 했던 컨텐츠랑 거의 비슷한데 영상으로 한 10분짜리를 누가 만들어 놨더라고요. 해외에서. 그 영상을 보고 정말 좀 망치로 맞은 것처럼 굉장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10장으로 해서 정말 재미없게 한 거를 논문을 쓰셨는데. 네, 같은 내용인데 너무 재밌고 짧은 시간에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무작정 인터넷을 뒤져서 영상 편집을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뭐 다른 영화였지만 영상을 처음 올렸고요. 네, 그때부터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두 번째 올린 영상이 의외로 반응이 갑자기 왔어요. 어떤 영상인지 기억나세요? 그게 이제 뭐 세상에서 가장 빠른 캐릭터 베스트 7이라는 영상인데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빠른 캐릭터들 있잖아요. 플래시도 있고 뭐 퀵실버도 있고 예, 그런 캐릭터들 순위를 나름 매기는 영상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순위 예, 좋아하잖아요. 순위 되게 좋아하는데다가 특히 초딩 분들께서 누가 세냐 누가 빠르냐를 되게 좋아하셔서 네, 이게 예, 초등학교에서 카톡으로 굉장히 유포가 빨리 됐대요. 네, 그래서 갑자기 막 몇천 명, 몇만 명씩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게 사실 검색이 안 되는 키워드였거든요. 뭐 빠른 캐릭터라는 말이 그렇죠. 예, 검색이 안 되는데도 유통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부터 몇 개 영상에 좀 데이터를 조회를 해보고 나름 확신을 갖고 예,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때 좀 강한 또 확신을 크게 얻으셨군요. 내가 이렇게 두 번 만에 이 정도 성과를 얻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과가 날 때쯤 됐을 때는 한 6개, 7개 영상 올렸을 때인데 채널 구독자도 거의 없고 나머지 반응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의 컨텐츠가 갑자기 유통이 되기 시작하는 게 저 스스로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포탈이나 블로그에 익숙한 로직만 알고 있다가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어디 메인에 뜨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냥 유통이 되고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유튜브만의 매력이고 유튜브에 뭔가 다른 로직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나름 연구를 많이 시작했었죠. 이제 혹시 IT나 인터넷 쪽에 좀 관심이 많으셨나요? 왜냐하면 지금 쓰시는 용어가 이제 저도 이제 언론업계에 있다 보니까 포털 종사자분들이 쓰시는 그런 여러 가지 용어나 거기에 이제 관련 지식이 좀 풍부하신 것 같아서 사실 보통의 컨텐츠 크리에이터나 유튜버분들은 그냥 자기 컨텐츠 재밌다 만들다 하다가 이렇게 쭉 가시는데 제가 오늘 느낀 거는 이렇게 철저한 분석 이런 게 좀 네, 맞아요. 계속 은연중에 느껴져서 예, 제가 뭐 경제학 출신이고요. 예, 그리고 대학교 마지막 때는 이제 마케팅에 관심이 있어서 졸업하고 나서 한 짧게 한 1년 정도 작은 광고 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케팅하고 이쪽에서 공부를 조금 했었고요. 그리고 블로그 하면서 다른 분들은 블로그 로직에 대해서 별로 궁금하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컨텐츠가 퍼지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름 블로그 하면서 굉장히 실험도 많이 하고요.
네. 소위 말하는 그런 속설들을 뭐 블로그 글 쓸 때도 넣었다가 보기도 하고 빼보기도 하고 뭐 제목을 바꿔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좀 그런 로직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지금 그렇게 유튜버에 대해서 거의 뭐 이제 유튜브로 넘어오다시피 하셨는데 예. 유튜브에서 연구한 어떤 로직을 좀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발견하신 바가 있다면? 유튜브 로직은 제가 아는 국내 포털보다는 훨씬 복잡한 것 같아요. 변수도 많고 한데 제가 가장 인상적인 거는 그 체류 시간입니다. 특히 체류 시간. 그 영상 같은 경우에 체류 시간이 많은 영상이 그러니까 구글이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구글 네.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보는 영상이 좋은 영상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래 보는 영상을 더 잘 추천해줘요. 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이 퍼져나가는 건 보통 검색 유입이나 뭐 어디 메인에 떠서 되는 게 아니라 네. 사람들이 어떤 영상을 하나 봤을 때 그 옆에 추천 영상으로 붙는 거에서 그렇죠.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해주는 시스템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처음에 로그인해서 들어갔을 때 첫 페이지에 뭔가 보여주는 거하고 어떤 영상을 봤을 때 연관돼서 보여주는 추천 영상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채널을 봤을 때 비슷한 채널을 연결해 주는 것도 있는데 이 모든 로직의 첫 번째 요소, 평가 요소가 체류 시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인터뷰를 하는 시간인데 순간 또 배우고 있는 배우는 시간. 네. 어널리스틱스 정통하신 분에게 좀 수업을 듣는 분위기가 됐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분석을 여러 가지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 유튜브로 전직하시고 플랜 B나 나름 플랜 C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근데 솔직히 뭐 지금껏 계획도 좀 잘 풀리신 편이신지. 예, 생각보다 계획보다 더 잘 됐습니다, 사실. 흔히 이제 언론에 인터뷰 하시기로는 3년치 생활비를 일단 모아놓고 시작한 거라서 예. 큰 부담 없이 시작을 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게 이제 고갈되는 그런 압박감도 있었을 것이고 물론 뭐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진 않았지만은 근데 어쨌든 그런 압박 속에서도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셨다. 예, 뭐 사실 제가 시작하면서 뭐 1년 반 만에 20만 구독자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이 그 회사에서 했던 일이 사업성 분석이라서 네. 그러니까 나름 제가 갖고 있는 엑셀 시트와 기술을 동원해서 제 유튜브 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했었고요. 그 평가의 결론이 이제 3년 정도 투자하면 제가 바라는 수익에 도달할 수 있겠다. 뭐 직업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해서 나름 3년치 그러니까 수익이 없어도 3년을 버틸 만한 자금을 마련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플랜 B였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수익이 없어도 버틸 수 있는 자금을 모았던 게 플랜 B였고 이게 우리 김도현 PD한테 이제 우스갯소리로 퇴직한다. 회사 나오기 전에 땡겨라. 대출 땡기고 나왔어야지 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직장 신용대출을 받고 나면 1년 있다가 신용평가를 다시 해가지고 갚아야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네. 역시 그래서- 또 이렇게 현실감 있는 네. 조언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현실적인 것도 감안해서 네.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컨텐츠 제작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플랜 C는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거였나요? 아니면 뭐 다른 일을? 예, 뭐 플랜 C는 어쩔 수 없이 3년을 투자했는데도 성과가 없다 그러면 제가 해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건설업에서 사실 해외 사업을 10년 동안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네. 해외 근무할 용의만 있으면 어디든 뭐 작은 회사라도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것도 예, 제 용기 낸 바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만의 또 커리어도 확실하게 해놓으시고 그런 그러니까 거. 아예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션을 유튜브 제작을 업으로 아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네. 예. 네. 그게 좀 차장 진급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큰 걸 버리고 나오셨는데 차장 지금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살짝 또 느낌이 왔어 지금. 그거를 파악을 예, 지금이 안 돼서 네, 그거를 이제 미리 이제 들은 거지. 그때 그리고 나서 순간 마음에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그러실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넘겨 짚으면서요. 저희 그런 뜻을 한 말 아닌데.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인터뷰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대한민국 탑 영화 크리에이터 빨간 도깨비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도깨비님 참
빨간 도깨비는 이렇게 하니까 참 모음절이라서 예, 발음에 되게 네.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빨도님 이렇게 예. 하기도 좀 그렇고 더 이상한데요. 네, 죄송합니다. 자, 혹시 전 직장에서 혹은 뭐 아까 직장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출장 가실 때 영화도 많이 보시고 하셨다 했는데 뭐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무언가를 더 하신 적이 있나요? 영화 관련된 일은 아니었고요. 뭐 블로거 했던 거 있고 그 전에 제가 이제 직장에는 사실 말을 안 해서 여기서 겸직이 안 되니까. 예.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동네에서 조그맣게 비디오 가게 잠깐 했었어요. 비디오 가게를 조그맣게 했다 하니까 참 뭔가 낭만지고. 예. 네. 잠깐 투자했다가 뭐 망하기 전에 겨우 발을 빼고 나왔었죠. 그때가 이제 IPTV가 한참 뜨기 전에. 예, 뜨기 시작하는 때여서 예, 매출이 급감해서 얼마나 하셨어요? 한 1년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잠깐이라기에는 참. 아유, 1년 동안. 아유, 그 관리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근데 보통 비디오방 하면은 책방도 같이 하지 않나요? 예, 근데 나름 고집이 있어서 비디오만 해서 사실 비디오 가게 주수익원은 책이거든요. 또 그런 게 있네요. 예, 비디오는 그냥 밑밥만 깔고 사실 수익은 책에서 나는데 저는 책을 하지 않아서 수익은 많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쨌든 그 책을 대여하지 않는 예. 비디오방을 차리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죠? 예, 제가 이제 미국에 잠깐 어학연수 있을 때 그때 이제 미국에 그때까지만 해도 IPTV나 뭐 인터넷으로 영화 보는 게 없이 거의 비디오 빌리는 때여서 예, 그때 이제 블록버스터라는 큰 미국의 비디오 체인점이 있었어요. 거기서 잠깐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블록버스터라는 예, 블록버스터 체인점 이름이 블록버스터. 이름 멋있다. 예. 그래서 거기 가면 뭐 비디오도 있고 DVD도 있고 그때 이제 블루레이 초창기라서 블루레이도 있고 했었는데 블루레이.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시스템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 시스템이 일단은 그 할 때마다 대여할 때마다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는 카드를 오픈을 해놓으면 대여는 그냥 회원 카드로 마음대로 하고 월말 결제로 한꺼번에 돈이 나가서 사람들이 이제 돈에 대한 개념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한 번 빌릴 때 많이 빌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5-6표씩 빌려가고 또 연체금도 다 알아서 따박따박 자동으로 결제가 돼버리니까 사람들도 연체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그 가게에서도 굳이 연체를 내라 마라 내라 마라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매출 자체가 좀 되게 높아지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블록버스터는 빅데이터를 많이 이용을 해서 사람들 패턴에 따라서 영수증에 쿠폰을 하나씩 붙여줬었어요. 그래서 뭐 비디오 빌릴 때 맨날 팝콘을 사는 사람은 뭐 언제는 팝콘 쿠폰을 하나 주고 뭐 액션 영화만 보시는 분들은 뭐 드라마 한 편 공짜 뭐 3일 있다가 반납하시는 분한테는 이틀 만에 갖다 주면 뭐 영화 한 편 공짜 이렇게 해서 계속 추가 구매를 부추기는 쿠폰들을 계속 발행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한국에도 좀 적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고 나서 계속 꿈만 가지고 있다가 직장 생활 하다가 중간에 잠깐 짬을 내서 좀 시작을 했었죠. 한국의 블록버스터를 내가 만들겠다. 그게 잘 되셨으면은 지금 한국의 블록버스터라고 불리는 뭐 빨간 그 비디오 체인점이 혹시 가게 이름이 빨간 도깨비 아니었습니까? 아니야. 비디오 체인점은 그때 체인점이 있어서 그 업체의 사장님으로 제가 인터뷰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뭐 그런 또 뭐랄까 에피소드도 있으셨고, 근데 되게 평론가 분들 보시면 학교 다닐 때 영화를 엄청 많이 보셨던데 하루에 뭐 3-4편 이상은 기본이고, 혹시 우리 도깨비님도 그러셨는지. 사실 지금은 많이 못 보는데 저도 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뭐 소위 말하는 자취 생활을 하면서 집에 이제 100인치짜리 스크린 걸어놓고 100인치요? 네, 프로젝터 프로젝터 해서 영화를 봐서 그때는 뭐 하루에 프로젝트로? 대박이다. 그래서 2-3편씩도 보고 뭐 혼자서 나름 영화제 같은 것도 하고 친구들 불러 모아서 뭐 매트릭스 3편 몰아보기, 뭐 반지의 제왕 3편 몰아보기 해서 9시간씩 영화를 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영화제를 하셨다. 와, 멋있다. 근데 거기다 더해서 그 영화에 대한 관심 말고도 아까 얘기하셨던 그 블록버스터의 그 시스템을 차용을 해 오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영화를 좋아하는 거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영화제란 어떤 행사, 이것도 나름의 행사잖아요. 그렇죠. 대학생 입장에서 어떤 제자가 붙는 무언가를 한다는 것도
그것도 상당한.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사업 마인드를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사업 마인드. 분석적이면서도 사실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 이렇게 나와서 쭉 열거를 해보니까 연결이 뭔가, 되시는 연결이 거죠. 사업 마인드가 있었구나. 그런 느낌이 여기 와서 드는데. 실제로 네. 몇몇 분들이 저희 방송에서 알고 보니 그런 거예요. 약간의 네, 정말 그런 것 깨달음을 같아요. 얻어가시는 네. 분들이 많고 저희가 그걸 부추기는 건 아닌가. 약간 그런 게 있나요? 저희가 무서운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인데 타고난 센스가 좀 중요하다고 보긴 하거든요. 물론 뭐 각자 노력도 많이 하셨겠지만은 우리 빨간 도깨비님의 콘텐츠를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저는 이것도 우리 도깨비님의 센스가 좀 여러 가지 반영된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듣다가 센스라 하기엔 너무 분석적이면서도 다 치밀한 뭐 계획인 맞아요. 것 같아서 네. 근데 그런 계획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재밌게 만든 노하우 같기도 하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컨텐츠 만들 때 두 가지를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제 스스로가 재밌는 컨텐츠, 아하. 제 스스로가 재밌는 소재를 잡는 게 최우선이고요. 이게 보통 이제 1인 미디어로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유혹 중에 하나가 유혹. 뭐가 뜬다더라. 사람들이 뭐를 좋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영상을 만드시는데 사실은 대중들이 뭐를 좋아하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때 다르고 또 콘텐츠 따라 같은 소재여도 어떤 영상을 뜨고 어떤 영상을 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계속 쫓다 보면 자기 정체성도 없어지고 그리고 만약에 운이 좋아서 뜬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건 A인데 자기 구독자들이나 대중들이 바라는 거 B면 네, 만들면서도 사실 흥이 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다 전달이 되거든요. 네,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괴리감이 더 커져서 더 네. 괴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좋아하는 영상을 제 스타일로 만들어서 그거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모이는 이런 커뮤니티가 되는 게 제일 좋은 방향인 것 같아서 네. 제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좀 분석적인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제 체류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획 네. 단계나 편집에서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그 말씀하신 제가 영상 콘텐츠 중에 베스트 7 시리즈가 있는데 네. 이제 7을 하는 이유가 한 순위당 1분씩 배정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1분씩 배정을 하고 인트로랑 아우트로 30초씩 하면 한 8분에서 한 10분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인트로 때는 뭐 흥겨운 음악 나오면서 인트로니까 다들 견디시다가 이제 7위가 시작이 되면 처음에 장면 한 10초, 20초 나오고 그다음에 나레이션이 나오고 나레이션이 조금 지겨워진다 싶을 때 또 다시 다른 장면이 나오고 그러고 나면 한 순위가 끝나서 다시 6위가 시작되면 똑같은 방식으로 네. 그래서 제 컨텐츠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특별히 재밌거나 특별히 웃기거나 하진 않는데 그냥 멍하게 보고 있다 보면 시간이 끝나서 영상이 끝나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닫을 만한 타이밍을 없게 만드는 게 약간 악마의 편집이네요. 그래서 뒤로 가기나 영상을 닫을 만한 포인트를 제일 줄이는 방식으로 편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편집 센스는 어떻게 연마하시게 된 거예요? 연마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체류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를 유튜브 처음 시작하고 나름의 로직 공부하면서 네. 체류 시간의 중요성을 많이 알게 됐고요. 그리고 블로그에서도 나름 체류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늘어지거나 뭔가 닫고 싶거나 뒤로 가고 싶은 부분을 제 스스로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걸리고요. 다른 유튜브에서 영상을 볼 때도 막 엄청나게 재미있긴 한데 중간에 잠깐 늘어지면 사람들도 TV 보시면서 채널을 많이 돌리시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채널을 돌리는 게 아니라 창을 닫아버리고 아예 나가버리시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없애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편집은 어떤 걸로 하시나요? 편집은 라이트웍스라고요. 무료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어요. 예. 보통 프리- 새로운 영상 하나 만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나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것도 시기별로 좀 다른데요. 보통은 일주일이 걸립니다. 영상 한 편에 일주일이 걸리는데 이것도 사실은 더 오래 걸리는데 저도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나름의 절충안을 만들어서 일주일 안에는 끝을 내기로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유튜브 수익만으로 이제 직업으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편 가지고는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시스템을 바꿔서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두세 개의 영상을 같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했던 영화 속에 있는 칼이나 검에 대한 소재를 잡았다 그러면 예, 거기서 명장면으로 베스트 7을 하나 뽑고 뭐 검의 역사,
전통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 뽑고 또 명검에 대해서 하나 이렇게 해서 같은 자료 조사를 하면서 아이템은 그러니까 개념은 좀 다른 영상을 동시에 준비를 해서 요즘에는 한 2주에 3편, 4편 정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자체를 제작하는 시간도 있지만은 자료 조사하는 부분이 예, 그렇죠. 네, 상당히 그 부분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신다 이렇게 읽히는데 또 그걸 또 이제 어떻게 악마의 편집을 해야지 이제 요소 하나하나 다 이렇게 기획하시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뭐 최고의 검술 베스트 7 네. 이렇게 준비를 하면 사실 검술이 나온 칼싸움이 나온 영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자료 조사를 하면 보통 한 100편 정도가 리스트가 나오고요. 네. 거기서 이제 자료 조사만으로 좀 솎아내서 한 50편 정도를 파일을 다 구해서 영화를 빨리 보기로 네. 다 봐요. 그래서 그 50편 정도에서 또 한 20편을 선별해서 그 중에 이제 베스트 7이 나오는 거거든요. 영화를 또 봐야겠네. 아니, 예. 그렇죠. 옛날에는 또 그게 어렴풋이 기억나는 그런 것들 텐데 이제 옛날에 그리고 각 봤던 영화마다 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 제일 핵심적인 장면을 뽑아내지 못하면 욕을 먹어요. 맞아요. 욕을 먹는다. 맞네. 근데 어떻게 해도 욕을 먹는 것 같아요. 결론은 어차피 기승전 욕. 제 네. 베스트 7 영상에서 가장 많은 댓글이 뭐는 없어요예요. 네. 이 영화는 없네요. 이 장면은 아. 없네요. 그 댓글이 가장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일부러 하나를 부실하게 만든다 이런 전략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네. 경우도 있죠. 사람들이 그거를 까기 위해서 댓글을 달고 구독을 하게 만들고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 근데 사실 얼마 전에 만든 영상 중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실 영화인데 일부러 빼긴 뺐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찾으시게끔. 네. 굳이 뭔지 여쭤보진 않는 걸로. 하지만 말하고 싶은 욕망은 그러시구나. 라이트웍스라는 걸 쓰신다니까 또 의외네요. 그걸 쓰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컴퓨터 용량하고 이제 사양에 따라주지 않아서 그러니까 프리미어를 구입을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월별 결제로 해가지고 1년치를 구입을 했는데 쓰셨구나. 컴퓨터에 그게 아무래도 맥용으로 만든 거를 윈도우로 네. 이식을 한 거잖아요. 근데 네. 저는 맥을 쓰는 사람이 아니어서 윈도우에서 그 프로그램이 좀 철겁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용량이나 메모리나 이런 게 프리미어를 돌리기에 너무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노력을 하다가 지금은 라이트웍스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제 수준에서는 딱 맞는 프로그램 같습니다. 아니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보통은 그래도 남들이 뭐 쓴다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뭐 에디우스든 파컷이든 프리미어 가지고 하려 그러는데 또 본인만의 방법으로 또 이렇게 네 맞아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그 BJN에 칼럼을 썼지만 최고의 편집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죠. 편집 프로그램이 편집해주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편집이란 건 편집자의 의사 결정이고 의사 결정의 집합이고 그거를 뭘로 구현하느냐 하는 도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남들이 다 쓰는 거를 안 쓰고 본인의 처지에 가장 맞는 걸 쓴다는 것 자체가 가장 최고의 편집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유, 감사합니다. 최고의 편집이다. 그게 최고의 편집이죠. 최고의 편집자다 이렇게. 최고의 편집은 맨파워입니다. 멋진 말입니다. 자, 우리 빨간 도깨비 제가 개인적으로는 유튜브로서 구글 캠퍼스 서울에서 이제 기자 간담회 같은 걸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네. 그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던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으셨어요. 되게 차분하다는 느낌도 들고 뭐랄까 저분은 뭔가 멀리 뭔가 큰 그림을 내다보고 이 일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고 이제 오늘 앞서 인터뷰를 통해서 역시나 그런 느낌이 있구나라는 걸 확신하게 했는데 실제 성격은 좀 어떠세요? 실제 성격도 좀 분석적이시면서도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주변에 경제과 나오는 분들이 많으실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세 명 다 문과라서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분석적이고 결과지향적이고 좀 시니컬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원래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배운 게 그거라서 그런 성향을 좀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영업으로서 또 여러 가지 일도 오래 하셨으니까 직장 생활하고 영업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시니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숫자로 또 많이 싸워야 되는 그렇죠. 아무래도 민감해지고. 굉장히 결과주의예요. 무섭다 갑자기. 이 방송을 좀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생겼습니다. 원래 저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콘텐츠를 볼 때는 그냥 되게 다정하고 따뜻한 느낌인데. 지금 마지막 만들 되게 지금 소름 돋았어 지금. 숫자에 집착하게 되네요 우리가.
제가 이 부분만 따로 따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방송 녹음되는 이 파일도 빨간색으로 뜨거든요. 네. 되게 무서워 지금. 네, 카메라에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머니볼인데요. 예. 그 네. 머니볼 나오는 소재도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네. 세이브 매트릭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 보면서 제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머니볼 해주셨으니까 네. 뭐 그거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뭐 인생 영화 3편 정도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오, 인생 영화. 자연스러운 전개 좋아요. 당신에 대한 모면이죠. 예, 영화 크리에이터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1순위는 매트릭스고요. 그렇죠. 사실 두 번째가 제가 말씀드린 머니볼. 머니볼. 네. 브래드 피트 주연한 머니볼이고 세 번째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노팅힐 아니면 쇼생크 탈출. 두 편 중에 하나인데 아직 확실하게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본인만의 인생 영화 3편이어서 본인이 최근에 좋아하시는 유튜버 분들이나 또 크리에이터 분들 계신가요? 그러니까 해외에는 제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두 개의 채널이 있는데요. 하나는 에브리 프레임 어 페인팅 포니라는 친구가 하는 채널인데 네. 전문 편집가예요. 영화 쪽 실제로 편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채널이라서 그 영상이 굉장히 비정기적으로 올라오거든요. 뭐 한 달에 하나 올라올 때도 있고 두 달에 하나 올라올 때도 있는데 이제 원래 편집을 하시는 분이니까 영화 관련된 촬영이나 편집 뭐 이런 구성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멋지게 영상으로 표현해 주는 크리에이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좀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제 포맷은 영상인데 이 알맹이는 그냥 나레이션 위주로 된 팟캐스트 같은 맞아요. 그런 게 많죠. 영상들이 네. 되게 네, 많아요. 네, 사실 네. 화면을 보지 않아도 그냥 덮어놓고 듣기만 해도 되는 채널이 되게 많은데 이 채널은 정말 꼭 봐야 되는 채널이에요. 말보다는 화면으로 말하는 영상으로 말하는 채널이라 너무 좋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참고하고 또 존경하는 그런 크리에이터고요. 영화 크리에이터로서 스크린 정키라는 채널이 있는데 아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한 몇백만 그러니까 구독자가 있는 채널인데 그 친구들도 처음에는 이제 골방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시작했다가 골방에서 지금은 이제 몇백만 구독자가 넘으면서 기업형으로 성장을 해서 자체적인 드라마도 만들고 자체 토크쇼도 하고 있는데 제 채널도 언젠가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국 크리에이터 중에서는 영국 남자 제일 좋아요. 그렇죠. 영국 남자는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도 네. 좀 식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분석가이신 우리 빨간 도끼님께서 좋아하신 이유는 또 남다르실 것 같기도 해요. 영국 남자 지금 뭐 워낙 핫하고 뭐 조회수나 이런 것도 구독자도 어마어마한데 그렇죠.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싸이 노래 가사처럼 뭐 근육보다 사상이 울퉁불퉁한 참 바른 청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시각으로는 너무 당연하고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을 외국인 시각이라서 보여주기도 하지만 네. 그게 단지 외국인 시각이라서 조명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나라로 한국어를 배우러 옛날부터 와서 네. 거의 반 한국인이 되어 있는 조씨라서 아마 한국 사람처럼 느끼고 생각하는 게 많을 텐데도 그런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집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것도 너무 좋고 제가 이제 편집을 주로 하는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영국 남자 편집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감탄했나요? 편집을 정말 잘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7시간 그래서 한 10분 정도 되는 인터뷰를 찍더라도 그거를 굉장히 잘게 잘라 붙여서 1분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 1분을 딱 보고 있으면 잘라 붙인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창을 닫을 타이밍을 주지 않는. 막 창을 일부러 닫으려고 뭔가 다들 생각을 하고 봐도 뭔가 지겹거나 늘어지거나 맞아요. 이런 타이밍이 없이 절묘하게 붙이는 그런 재주가 있어서 정말 감탄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빨간 도깨비님도 좀 영국 남자는 어쨌든 그 진행자가 따로 있고 편집자도 따로 있고 그런 느낌이 그렇죠? 있잖아요. 혹시 그렇게 팀으로 가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빨강 도깨비라는 팀으로.
예, 생각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실 직원은 아니고 같이 하는 사람이 하나 지금은 생겼어요. 그래요? 이제 뭐 친구인데 뭐 이쪽 일을 배우고 싶기도 하고 저도 좀 도움이 필요해서 지금 같이 작업실에서 상부상조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업실이 따로 있으신가요? 예, 집에서 한 10분 거리에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멋있다. 남자의 또 그 특별한 공간. 네, 모방이죠. 저는 아일랜드라고 부르는데요. 남자가 좀 나이가 들면 자기만의 공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집에서 그럼요. 하면 좀 늘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늘어지기도 하고 쉴 때 안 쉬어져요. 우리 피디님 경우가 그러시잖아요. 집에서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제가 그렇죠. 근데 여기는 옆방은 생활관이고 생활관요. 한쪽은 작업관이고. 네. 뭐 그렇게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이게 다 내 집이어 버리면 그냥 눈 뜨면 작업하고 작업하다가 그렇죠. 더 이상 못 하겠으면 자고. 쓰러져 자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저는 가족이 있다 보니까 네. 가족들 눈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사실은 파자마 입고 컴퓨터 앞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아빠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이들이 보기에는 별로. 네. 그렇죠. 출퇴근하는 아버님 모습이 좀 멋있을 수도 있죠. 네, 맞아요. 우리 아빠는 집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게 약간 크지 않았을까? 진짜 크겠다 그거. 네. 아빠 직업 빨간 도깨비. 요즘도 그렇게 쓰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트렌드 픽업쇼 크레이트 세터 우리 빨간 도깨비님과 함께한 인터뷰인데 벌써 인터뷰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수익 규모는 그래도 아까 뭐 어느 정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좀 생각보다 그러니까 목표 좀 달성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규모가 대략적으로 뭐 루트나 이게 좀 어떻게 나뉘시나요? 수익이 이 유튜브 수익이 사실 등락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네. 이번 달에는 몇 백만 원씩 들어왔다가 몇백만이 들어오신 적 있으셨어. 그러니까 총 금액이 아니니까 한 달만 말씀드리면 11월 개봉했을 때 5월 달이 제 유튜브 조회수가 가장 많았던 달이거든요. 네. 네. 그때 구글에서 알려준 제 채널에 들어왔던 그 시청자 규모가 500만이었어요. 한 달 동안. 네, 한 달 동안. 네. 그래서 그때 수익이 한 800만 원 유튜브 수익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됐구나. 됐다. 됐다. 800만 원 됐죠. 됐죠. 네, 5월 지나고 나서 정말 곤두박질 쳐서 반토막도 아니고 훨씬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훨씬 갔을 거야 아마. 왜냐하면 그래서, 광고 효율이 네, 그리고 떨어졌거든요. 조회수도 물론 문제인데 광고가 굉장히 큰 영향이 미쳐요. 그래서 그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서 그 트루뷰라고 하는 5초 있다가 스킵할 수 있는 광고는 30초를 봐야 과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29초까지 보고 닫으면 저한테는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오고요. 네. 30초를 넘으면 1분을 보던 2분을 보던 상관없이 똑같은 돈이 들어와요. 그거는 뭐 광고주마다 광고마다 돈이 다 틀린데 네. 그래서 광고가 30초만큼 끌고 갈 힘이 있는 광고가 붙으면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그렇지 않은 광고가 붙으면 똑같이 조회수가 나와도 수익률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걸그룹을 무한 애정합니다. 제 주 시청자가 이제 30대 정도 되는 남성분들이 많아서 네. 걸그룹 광고가 붙기 시작하면 수익이 뭐 어마어마하게. 아니 이런 것도 되게 전략이죠. 네, 그래서 저는 설현, 쯔위 뭐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광고의 형태도 혹은 광고에 들어가는 등장 인물들도 선택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요, 저 크리에이터한테는 전혀 선택권은 없고요. 네. 입찰 방식으로 붙는 거라서. 그건 뭐 복불복이네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네. 그죠, 네트워크 광고이다 보니까 네. 서버에서 자동으로 오는 것도 있어서. 하지만 파워 크리에이터시니까 약간 좀 특별 관리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 모든 영상의 태그에는 걸그룹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 걸려라. 아니 저 되게 중요해요. 좋네요. 중요하죠, 당연히. 우리도 참고를 네.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들 수익 규모에 대한 얘기 들었고 아무튼 뭐 강연 수입이라든지 좀 부가적인 수입은 따로 좀 생기시진 않으시고요? 강연까지는 아니고 무슨 그러니까 저도 소속사가 있어요. 트레저 헌터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체적인 교육을 할 때 뭐 간단한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는 뭐 그런 강연 같은 거 할 때 조금 강연료를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영화다 보니까 영화사랑 협찬 영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익이 부가적으로 있기는 해요. 하지만 뭐 보통은 이제 크리에이터분이 유튜버
유튜브 수입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그 외적인 수입이 더 많으신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예, 어쨌든 이제 규모가 있으시니까 유튜브 자체적인 수입만으로도 예, 뭔가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괜히 부럽기도 하고 더 잘 되셨으면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흥행이 더 잘 돼야 할 텐데 나름의 계획은 어떻게? 일단은 이제 혼자 하던 골방 방식에서 사무실 방식으로. 네, 나름 이제 친구 하나 영입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어서 영상 업로드 주기가 좀 빨라질 것 같고요. 아, 네. 그리고 뭐 기본적인 기획이나 뭐 편집은 다 제가 하더라도 이제 아무래도 도와주는 친구가 자료를 조사하고 뭐 클립을 찾는다든지 이런 좀 시간이 많이 드는 것들을 좀 해주다 보니까 네. 예, 훨씬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아 역시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이 좀 잘 잡히면 예,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좀 같이 모아서 예, 좀 크기를 좀 키워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있습니다. 투자를 하신 거네요. 김민이 좀 간단하게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원래 제 성향은 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자거든요. 네. 그래서 제 뭐 좌우명이라고 할 만한 건 아니지만 놀 땐 놀자 이 주의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6시 칼퇴근하고요. 그리고 주 5일 근무, 주말 공휴일 다 쉬고 그리고 휴가도 1년에 한 달 잡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15일, 겨울에 15일 이렇게.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보면 뭐 배가 불렀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더 오래 건강하게 이 일을 하려면 지금 시기에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였는데 이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젊은 크리에이터들 예, 만나면 이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예, 이 일이 생각보다 되게 감정적으로 기복이 되게 심한 일이에요. 뭐 잘 될 땐 잘 되고 안 될 땐 너무 안 되고 특히 악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한 10년만 어렸어도 이런 악플들을 받고 참 너무 힘들었겠다. 그래서 뭐 조회수가 잘 나오는 날은 하늘을 나는 것 같다가도 조회수가 좀 안 나오면 뭐 예, 나락을 기고 이런 업다운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좀 나이도 있고 이런 데서 좀 의연하기도 하고 하니까 제가 좀 그 친구들의 중간 허브 같은 역할을 해서 예, 좀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장차 목표라고 하면 뭐 꼭 회사를 설립하고 거창한 이런 사업을 한다기보다 예, 저랑 비슷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젊은 친구들과 다 같이 모여서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이런 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좋은 좋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과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제가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크리에이터라 얼굴을 보시고 좀 놀라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저 뭐 정말 동네 아저씨 같은 평범한 아저씨고요.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좀 더 많은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려고 매일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어린 친구들이 보지 못하는 영상들이 사실 요즘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부모님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어린 친구들의 시청에 대한 뭐랄까 지도 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명언이 있는데요. 영화 로키 발보아에서 내가 내 스스로를 믿기 전까지는 내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을 거야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빨간 도깨비님처럼 자신의 꿈을 믿으면서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 빨간 도깨비님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연해주신 빨간 도깨비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